50대 이후 말버릇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모임 다녀온 날 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싶어 이불 속에서 뒤척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소린데 이상하게 자식들 표정이 싹 굳어버려서 당황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30년째 시니어들의 엇갈린 관계를 풀고 답답한 속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니어 상담 전문의 박주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3,000명 이상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받는 노후와 외로운 노후로 나눠지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내뱉는 그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60세 김명숙 씨는 평소 자주 쓰는 말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명숙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싶으시죠?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정답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구나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이야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주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과 멀어져 밤잠 설치는 친구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가시방석 같던 서러운 시간, 빗방 늙은이 취급받던 서글픈 세월, 이제 그만 끝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대접받는 품격으로 180도 바꿔줄 마법 같은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명숙 씨의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며 발길을 끊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부터 확인해 볼까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손주 녀석이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명숙 씨는 그 꼴이 도저히 눈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놓으며 한마디 툭 던졌죠. 아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지. 우리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뱉었을 때 며느리의 표정 생각나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며느리나 자식들의 굳어진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명숙 씨는 밤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나 싶어 잠을 설쳤지만 딸에게 들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올케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집에 오기 싫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알아. 말 조심해야 하는 거. 근데 이게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걸 어떡해?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몸에 밴 말투 바꾸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서러운 노후 대신 말 한마디로 대접받는 품격 있는 노후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주가 밥 먹으며 휴대폰을 봅니다.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저 작은 화면 속에 할미보다 더 예쁜 게 들어있나 보네. 할머니가 질투나서 안 되겠다. 딱 15분만 할머니한테 손주 얼굴 빌려줄 수 있을까? 어떠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물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려니 어색하고 이상하고 부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며느리의 반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며느리도 웃으면서 그래, 할머니한테 얼굴 좀 보여드려 하고 거들게 됩니다. 손주 역시 혼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고는 미안한 듯 배시시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게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엄마들은 유난이야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놀랐구나. 할머니가 호해줄까? 옛날에는 할머니가 호하면 다 나았는데 우리 손주한테도 효과가 있나? 할미가 호 한번 해줘 볼까? 이 말 한마디면 며느리는 어머님이 내 육아 방식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나만큼이나 우리 애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진심을 느끼며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자, 오늘부터 딱 두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일단 아이고로 시작하세요.
이 아이고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약이 됩니다. 두 번째, 유머를 섞으세요.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할머니가 질투나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숙 씨도 처음에는 이게 참 어색했습니다. 손주가 휴대폰 볼 때 요즘 애들은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딱 3초만 참았습니다.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집불통 할머니에서 손주가 먼저 찾는 인기쟁이 할머니가 된 것이죠. 오늘부터 요즘 애들은 대신 아이고로 시작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자식들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뱉는 그 말. 여러분, 오늘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이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야,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말 들어, 나 때는 더 했어. 우리는 압니다. 그게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내가 먼저 겪어본 생생한 고생, 내 자식은 안 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진심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부모는 더 도와주고 싶어 입을 여는데 자식은 알아서 할게요라며 방문을 닫아버리고 배우자는 점점 더 멀어져 등을 돌립니다. 자식을 향한 내 간절한 응원이 왜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간섭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뱉은 말이 왜 소중한 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기가 막힌 이유와 품격 있게 내 경험을 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9세 박정수 씨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대학생 딸이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정수 씨는 딸을 위해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야, 요리사가 뭐가 좋니? 내가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다 해봤는데 주방일은 힘들어. 칼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월급도 적어. 안정적인 게 최고야. 공무원이나 대기업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딸이 아빠 말이 맞네 하며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빠는 내 인생 살아본 적 없잖아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수 씨는 억울합니다. 맞는 말을 해줬는데 왜 내가 꼰대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수 씨의 경험이 딸의 지금 꿈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상대에게 지금 네 꿈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달 후 정수 씨는 우연히 알게 됩니다. 딸이 이미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다는 걸요.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리 학원 다닌다며?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했어?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빠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내가 다 해봐서 아는 데만 나오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하기로 했어. 정수 씨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럼 진짜 교양 있는 어른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자식을 코너로 몰아넣지 마세요.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자식이 자기 속마음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말할 틈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입니다. 딸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요리사? 네가 요리에 관심이 있었구나. 아빠는 몰랐네. 네가 요리사가 되면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니? 어떠세요? 내가 해봐서 안다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 내 과거를 훈장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미래를 응원하는 박수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시 찾게 됩니다. 정수 씨가 나중에 딸한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아빠가 요리사는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빠가 봐온 세상이었어. 근데 너는 다를 수 있지?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봐라. 아빠가 응원할게.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요리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자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화려한 경험이 누군가에겐 숨막히는 잔소리가 될 수도, 누군가에겐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 과거를 정답이라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담아낼 줄 아는 진짜 어른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며 상대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화려한 경험이 잔소리가 될지 귀한 지혜가 될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시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듣는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도 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남편이 또 스마트폰 들고 쭈뼛쭈뼛 다가옵니다. 이거 카톡 단체방 알림 좀 꺼줘. 시끄러워 죽겠네. 자, 여기서 우리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저번 주에도 그저번 주에도 알려줬는데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한숨부터 팍 나옵니다. 55세 혜진 씨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 번째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지난주에도 알려줬잖아. 이게 어려워? 애들도 아니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혜진 씨는 잘 좀 기억해라 라는 뜻으로 한 말이죠. 그런데 남편 반응 보세요. 아, 몰라. 안 물어봐. 너만 잘나서 좋겠다. 문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혜진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알려줘라. 네 엄마는 물어만 보면 사람을 바보 취급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 씨는 멍해졌습니다. 가르쳐 주려던 좋은 마음은 간데없고 나는 순식간에 성질 고약한 마누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억울하시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것도 몰라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은 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낙인처럼 들렸던 겁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이번엔 큰 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 이거? 당신만 헷갈리는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 이거 안 보여서 한참 찾았잖아. 자, 여기 길게 눌러보세요. 남편 표정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더니 혜진 씨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어떠세요? 너는 왜 못해가 아니라 나도 어려웠어. 우리 같이 해보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나만 몰랐던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단 기분이 좋아야 남의 말도 들리는 법이거든요. 상대방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내 조언도 비로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진짜 노후의 지혜 아닐까요? 네 번째는요. 말하는 사람은 확신에 차 있는데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내 말이 맞잖아. 다들 그러잖아. 아니야? 66세 김영철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가 나왔고 영철 씨는 자기 생각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 너희도 다 알면서 왜 딴소리야? 영철 씨는 친구들이 역시 김 회장이 잘 아네 하며 호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저 헛기침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철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들 저러나 싶었죠. 그러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복도 끝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좀 있으면 영철이 올 텐데 그때까지만 떠들자.
걔만 오면 무조건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우기니까 대화가 안 돼. 맞아. 대화가 아니라 무슨 훈계 듣는 기분이라니까. 걔 오는 순간 모임 분위기 싹 죽어. 피곤해 죽겠어. 영철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 버릇이 어디 안 갑니다. 아내랑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사소한 질문 하나를 던졌죠. 여보, 저번에 우리 모임에서 갔던 그 식당은 고기가 별로였던 것 같아. 자기는 괜찮았어? 그 말을 듣자마자 영철 씨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고기 좋았다고 다들 그랬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딴소리야? 아내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내 생각 한마디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아내는 입을 꾹 닫고 거실로 가버리죠. 영철 씨는 밥을 먹다 말고 거실로 가버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짜증이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친구들도 그렇고 마누라까지 나를 피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던 며칠 뒤 영철 씨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실수로 올라온 메시지를 본 것이죠. 영철이 이번 주말에도 나온다는데 그냥 우리끼리 따로 번개 모임 할까? 걔 있으면 피곤해서 술맛 떨어진다.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내가 평생 맞는 말만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온 건 술맛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 다음 모임에서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딱 한마디를 바꿔봤습니다. 친구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말하자 평소처럼 얼굴 붉히며 아니지, 내 말이 맞다니까? 라고 하려다가 3초만 딱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 순간 식탁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 묻더군요. 어이, 김 회장.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영철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피운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아내가 뭘 제안하면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해볼까라고 말했죠.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혼잣말로 그럽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 사람이 오늘 웬일이래? 한 달 뒤 영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친구들이 나한테 먼저 전화해요. 아내도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고요. 내 고집 꺾으니 오히려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아졌어요. 5번째는 며느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68세 순자 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며느리 얼굴 구경을 못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힘드니까 내가 가겠다고 해도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순자 씨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며느리 정말 존중해준다고 바쁘면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했더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사실 순자 씨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그렇다 치지만 요즘은 세상 좋아졌으니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이 얼굴을 자주 봐야 정이 들지. 순자 씨는 이게 당연한 말인 줄 알았죠. 가족이니까 자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 귀에는 이 말이 족쇄처럼 들렸던 겁니다. 시어머님이 자꾸 오라고 하시니까 부담돼. 요즘은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의무처럼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참다 못한 순자 씨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는 왜 집에 안 오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엄마 만나는 게 스트레스래요. 엄마가 자꾸 언제 오냐? 2주에 한 번은 꼭 와라 하시니까 가기 전부터 숨이 턱 막힌대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한 말이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주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천장을 보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애를 들볶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큰 결심을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이번 주엔 오니? 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죠. 며느리야, 요즘 회사 일로 바쁘지? 굳이 2주에 한 번씩 안 와도 된다. 너희들 푹 쉬고 싶을 텐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할 때 와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되묻더군요. 어머님, 정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2주에 한 번 오라고 사정할 땐 꿈쩍도 않던 며느리가 그 주 주말에 손주 손을 잡고 먼저 찾아온 겁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오히려 더 오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쥐고 있던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며느리가 제 발로 내 품에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며느리를 더 자주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히려 언제 오냐는 말을 멈추세요. 우리 때는 매일매일이라는 비교 대신 너희들 편한 때 와라는 배려를 선물해 보세요. 숙제하듯 오는 시댁은 지옥이지만 환영받으며 오는 시댁은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려를 선택하는 순간 끊겼던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리고 집안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화법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죠. 살다 보니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 거고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그랬던 겁니다. 내 경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갔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말버릇 하나만 아주 살짝 바꿔보자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힘쓸 필요도 없이 그저 평생 써온 익숙한 말버릇을 딱 한 번 바꿔 말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즘 애들은 대신 아이고, 요즘은 이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것도 몰라? 대신 나도 가끔 헷갈려 하고 슬쩍 져주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인정해 주세요.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요즘은 참 신기하네 하고 배워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만 먹은 빗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요즘은 말이 예쁜 어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더 사랑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딱 한 번만 써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참 신기하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봄날처럼 따뜻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말로 누르는 어른이 아니라 말로 품어주는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 조르는 그런 인기쟁이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주변에 자식 걱정, 관계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